정확하게 다녀와서 제가 유튜브를 내용을 좀 전달은 했습니다. 네.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이제 파산 간재임 분과 이성희 변호사와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 같이 앞에 앉으셔서 이제 판사님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내용을 했었는데 이제 파산 간재임 분께서 저거를 좀 여쭤보시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했어요. 판사님한테 또 보조 설명 또는 들으시라고 이야기하신 게 정길영 대표는 아이디가 없다. 네. 네, 아이디가 없다. 그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파산 간재인이 있죠? 예. 그래서 판사님한테 이제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래서 뭐 전혀 반응 없이 우리 정길영 대표나 또 김정환. 네. 김정환 그분은 이제 채권 금액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먼저 찾아주세요. 예. 채권 금액이 없다고 파산 간재인 분이 계속 한 두세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김종환 위원장은 서울 그 위원장이 어떻게 예. 그러시죠. 신탁 때. 그래서 조용히 그 말씀을 듣고만 있고 반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완 수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뭘 보완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휴보상위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제일 네. 먼저 신분증을 좀 달라고 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휴보상위원회는 휘스템 코리아에 채권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휴보상위원회는 채권이 없습니다. 네, 신생 법인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채권이 없죠. 그러면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판사가 이야기했고 네, 시청자들의 그 도움을 위해서 실제로 휴보상위원회는 지금 현재 그 X29 지원 쪽에 있는 그 휴보상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채권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네네. 그래서 앞줄에 이제 나오셔서 이제 같이 이제 신문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마 방청객으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네. 그래서 휴보상위원회는 상고의 어떻게 보면 기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자격 미달이네 그죠? 예, 좀 자격 미달이긴 하죠. 그래서 저희 팬덤 비대위에서 6월 말부터 뭘 했냐면은 파산 반대를 하고 회생을 해야 된다 사실을 외치고 네. 휴보상위원회나 액치에 사실 협조를 많이 구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저희들이 파산을 막아야 된다라는 이제 파산이 된다라는 정보를 뒤늦게 알았죠. 많은 분들이 사실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외치면서 파산 반대를 하자. 그래서 10월 3일 날 부천에서 모여서 네네. 저희들이 단체 구성을 했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액 채권자들이 사실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발족도 하고 같이 해 나가자 해서 파산 반대 집회를 교대역 11번 출구에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한 달 넘게. 그리고 회생을 계속 외쳤고요. 그래서 엑츠 휴보상위원회와 함께 협조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협조가 안 됐죠. 그래서 이제 파산의 길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스토리고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조금만 지지를 했다라면은 파산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채권자들이 모아졌다라면은 회생안을 이렇게 지금 오늘도 사업계획서를 보여줬잖아요. 이런 사업계획서를 충실하게 준비해서 잘 이제 법원에 제출했다라면은 어떻게 보면 더 쉽게 풀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어려운 길을 참 가고 있다. 너무 수업료를 많이 내고 있다. 참 힘든 우리 채권자들인데 네. 너무 힘들게 가고 있어서 네네. 저희들도 1년 넘도록 이렇게 팬비를 통해서 채권단위원회에서까지 오면서 네네. 참 힘겹게 욕심 없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좀 이런 오늘부로 참 다들 하나가 되어서 좀 회생의 힘을 좀 합쳐줬으면 참 좋겠고요. 여러분 지금 잘 들어보셨죠? 김태국 TV, 김태국 씨 나와서
얘기하는 걸 쭉 들어봤어요. 그 중에 파산 관계인이 판사 앞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정길영 대표가 아이디어가 없다. 또 김정한 대표는 이미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판사님 앞에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린다면 정길영 대표가 아이디어가 없는데 2023년 3월 달에 VIP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김정은 대표님 같은 경우는 부인 앞으로 1억대가 넘는 돈이 들어갔고 본인은 또 나이에 제한에 걸리는 바람에 딸 이름으로 하고 좀 김정한 대표님 핸드폰 번호를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전해 듣고 있어요.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와서 한다. 그거는 뭐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이 나와서 일할 일은 없어요. 자기들이 역량이 부족해서 시스템 파산을 막지 못했다. 이런 얘기라는 걸 내가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나도 힘들게 어렵게 진행돼 간다. 이런 얘기라는 것들은 맞아요. 제가 봐도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는 걸 저도 다 보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또 여기다가 신탁이 무효다 아니면 지금 회생이 된다 안 된다 파산이 된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잘 파고 들어보면 신탁돼 있는 거하고 여기 몰수보존 된 거나 세금 낸 거 이런 거 차전 이런 거는 우리 준조합원들이 연합해서 얼마만큼 많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다 묶어놓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탁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 갖고 다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많은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4만 명, 5만 명, 6만 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여기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할 경우 같으면 반드시 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앱을 지켜내고 여기까지 오는 이런 과정이었고 또 하나는 신탁에 관련된 얘기나 신탁 자산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려면 신탁관리 자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길영 대표하고 소통이 돼야지 그게 다 알 수가 있겠죠. 이정희 변호사하고 변론이 돼야지만이 사실적이고 사실 여부도 가려보고 진실 여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저하고 우리 김태국 씨나 KTN의 김은금 대표나 유광식 본부장이나 대기자나 이런 분들이 뭐가 다른가 하면은 저는 발로 뛰어서 현장도 가고 그분들을 만나서 다 사실 확인도 해보고 현장도 돌아가는 것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길영 대표하고 소통이 됩니까? 또 그 현장에 직접 가보셨나요? 여기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이걸 모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렵기만 할지 사실 그래서 늘 하는 말에 사실 확인해봤냐 진실 여부를 가려봤냐 이런 얘기를 제가 끝없이 한 겁니다.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인터뷰를 해서 만나는 사람도 인터뷰하기 전에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선하게 된 분별력, 공사에 대한 분별력, 객관적이냐 합리적이냐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사실 취재를 하고 방향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맞지. 그렇지 않은 사람 너무 자기 주권만 강하고 때만 쓰고 코스프레만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방송을 하면 그게 참 공정한 방송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사실 지금 회생으로다가 피해자를 살린다 맞아요. 그럼 회생을 사업계약서를 잘 짜갖고 가니까 판사가 그래서 회생을 해줬다 안 해요. 전부 읽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 회생되지 않는다는 거 저는 압니다. 이미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돼 있는 상황을 쭉 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살리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살려나가는 방법, 이런 것이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거에 의해서 자지어지 왔다가 가는 거지. 사업계약서를 잘 짰다고 해서 사업 승인해 주는 겁니까? 사업 검토해 주는 겁니까? 법원에서는 절대 사업 검토, 사업 승인 이런 거 해주는 데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거를 마치 회생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잘 짜갖고 뭐 쇼핑몰을 잘 만들고 뭘 잘 만들고 개발을 잘 이래갖고 되는 것 같이 그거 아니에요. 실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살릴 이걸 갖다 회생하려고 하는 일이 어떻게 사실적으로 준비됐느냐 아니냐 이거지 계획서 가지고서는 절대 그걸 승인받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일반적인 사람은 참 오해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자, 신탁관리위원회에서는 신탁 자산 가지고서 사업하는 거 안 합니다. 그 돈이 나오려고 하면 사실상 3년 반, 4년은 돼야지만 돈이 얼마나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실 확인이냐, 진실 여부를 가려봤느냐, 실제 이게 뭐 사업하는 머리가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서 볼 때는 방송은 방송이지, 그렇게 하기는 참 여러 가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열심히 하시는 그분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말해주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생합니다. 회생의 길로 이미 갑니다. 왜? 신탁할 때부터 그랬어요. 파산이라고 하는 상태는 금년 2월 28일 날부터 해산 명령 내릴 때서부터 이미 파산된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이게 뒤늦게 이렇게 드러났을 뿐인데 이런 걸 가지고 막 이래저래서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가 회생하고 이게 다 살아나는 데까지 기억에 있는 병원 같은 거 같으면은 공사도 해야지 병원 운영계획서도 짜야지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도 해야지 이거 다 끝나려면 거기 8년 10년은 갈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기적인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해놓고 지금서 막 이렇게 얘기한 게 좀 어불성설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후도 건강하게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런 오후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